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넘버 원 채널 조작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재테크 채널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괜히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 걱정들 때문이었죠. 하지만 4년간 재테크 책 1000권, 그리고 부동산 8년차 투자 경험, 작년 12월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던 노하우, 24채 아파트 보유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달드리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채널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부자의 기술, 재테크 톡, 재테크 백문백답, 재테크 5분 북톡 시간으로 8년차 부동산 경험, 1000권의 재테크 책 독서, 이런 경험들을 아낌없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부자의 기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자를 담기 위한 그릇을 키워라 시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릇을 키워야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이 있습니다. 그 위에 물을 붓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물을 부어도 그릇만큼만 담깁니다. 그 이상은 담을 수가 없죠. 이는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그릇만큼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물으실 겁니다. 그럼 그릇 이상으로 벌 수 있는 경우는 없냐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낭비를 하거나 다른 이유로 법만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만큼 담기게 되어 있는 거죠. 좋은 예가 로또 당첨 후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소비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을 하고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납니다.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면 더 나은 인생을 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자신의 그릇만큼 남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그릇 크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지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만큼 담긴다는 사례인데요. 잘 아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2009년을 떠올리면 아쉬운 마음을 떨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사는 곳은 모 지방산업도시에 15년 가까이 집값이 오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전세 가격이 올라 매매 가격과 10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만 올랐지 매매 가격은 요지부동이었죠. 15년 가까이 그 지역에 거주했던 터라 아무래도 매매 가격이 곧 오를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은 1억을 투자하여 10채를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1억의 매매가와 8천의 전세가, 그 차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 한 채를 살 수가 있죠. 그렇게 10채를 사게 됩니다. 10채를 사고 난 다음에 매매 더 이상 더 큰 매매를 개수를 더 늘려가려는 그런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자금이 바닥나자 우회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를 파는 것이었죠. 거주하는 아파트 4억이었습니다. 매도를 하기는 4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계산은 40채, 4억을 가지고 40채를 사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분의 사모님 같은 경우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고 결국에는 그 계획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아파트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2년도 채 안 되죠. 1억의 아파트가 2억으로 오르게 됩니다. 1억의 갭 투자로 10억을 번 거죠. 그렇게 되자 매번 아쉬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아니가 동의를 했었다면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탓을 사모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말부터 투자를 지방 중소도시를 중점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투자한 아파트가 그 당시 14채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3년부터 시작해서 15년 초까지 14채를 늘릴 때가 있었어요. 14채가 넘어서자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사면 위험하다는 논리셨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역 상황이라든가 인구 유입 그리고 경제적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좋으면 좋을지 나쁠 게 하나도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크게 불리는 건 부모님 말처럼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부모님 의견에 따라서 투자를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때 투자했던 갭 대비 지금은 6배가 올라 있죠. 이 두 가지 결과를만 보면 사모님과 부모님 탓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투자를 했다라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었음에도 반대 때문에 멈췄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남 탓을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남 탓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죠. 왜냐하면 자신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안한 방법이긴 하기는 하지만 가장 얻을 게 없는 방법입니다. 그게 남 탓이 아니라 자신의 그릇이 작기 때문에 라고 인정해보면 어떨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자신의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데 집중한다면 다음번에는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죠. 부동산은 돌고 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놓친다고 하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규제책을 많이 풀고 있는데요. 이 규제책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에 따라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든지 규제책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고 돈다는 얘기가 있죠. 같은 사항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할 타임에 놓친 경험을 통해 이를 보완을 하고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그 실패는 진정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의 그릇을 조금씩 키우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자의 기술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부자를 담기 위한 그릇을 키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하면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 그 진정한 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아무리 물을 많이 붓는다고 하더라도 그릇 이상으로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주제, 부자를 담기 위한 그릇을 키워야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으로는 부자의 기술, 재테크 톡, 그 재테크 백문백답 시간, 그리고 5분 책 읽기 시간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는 만큼 그 이상을 채우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